몰입 특성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몰입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이제 몇몇 학자들이 방송 같은 데서 이런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사람들한테 임팩트가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몰입이라는 것은 자기가 이제 관심 있는 분야에 깊이 빠져드는 거죠.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뭐 결국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뭔가 자기가 재미있는 것에 빠져서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도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불러도 못 듣더라. 사실 10살 전후보다 어린 친구들의 경우는 재밌는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 뭐 20-30분 지나가기가 어렵죠. 그럼 뭔가 좀 더 새로운 재밌는 거리를 찾아야 되고, 뭐 심심하다고 그러고, 어른들이나 아니면 주변의 환경으로부터 뭔가 재밌는 거리를 찾게 마련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울려서 놀아야 되는 거죠. 뭐 이게 재미없으면 저거 하고, 저게 재미없으면 이거 하고, 또 누군가가 재밌는 거리를 이제 보여주면 그걸 잠깐 구경도 하고, 뭐 감상도 하고, 그러다가 뭐 자기가 껴들어서 서로 경쟁도 하고, 뭐 나름대로의 이제 기싸움도 하고, 그런 것들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노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데, 최근에 우리의 아이들이 그 자라는 환경을 보게 되면 옛날과는 많이 다릅니다. 옛날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아이들이라는 게 학교 시간이 끝나고 나면 동네 골목길에서 거의 뭐 하루 종일 살았던 것 같아요. 별의별 이제 게임들을 다 하는 거죠. 뭐 망까기, 술래잡기, 다방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땅바닥에 찍찍찍 선을 그어놓고 밀고 땡기고 하는, 그게 오징어 게임이라고 그러는데, 뭐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걸 오징어 게임이라고 했는지 몰랐어요. 땅바닥에다가 돌멩이 같은 거를 손가락으로 튀겨가지고 땅 따먹기, 이런 놀이를 했던 기억이 나요. 이런 거 저런 거 끊임없이 이제 재밌는 놀이를 찾아서 하면서 밤이 이제 깊도록 놀이를 찾아 헤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즘에 아이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애들이 뭐 길바닥에서 이렇게 쉽게 놀 수 있는 장소가 많지도 않고, 밖에서 노는 애들도 없고, 애들이 다 통제된 환경 속에서 학원에 가든지 보다 안전한 장소에 머물러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 혹은 자기 혼자서 노는 것에 이제 익숙하지 않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지능이 높은 아이들 중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구석에서 뭔가 자기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찾아내서 몇 시간을 몰두하면서 하는 그런 특성을 나타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분을 상대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아이가 지능이 뭐 130이에요, 140이에요, 심지어는 150이에요. 이렇게 높은 지능을 평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몰입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반대로 아니 얘는 도대체 뭐 해야 빠져 들면 정신을 차리지 못해요. 불러도 듣지 못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질 못하고, 전혀 뭐 다른 아이들과 이렇게 잘 어울리지도 못하고, 부모인 나로서도 얘가 머릿속에서 뭐가 도대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타나는 행태가 굉장히 다양하기도 하고, 그리고 가만 이제 얘기를 듣다 보면 부모님들의 그 기준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은 몰입이라고 하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반대로 아이가 1시간을 넘게, 경우에 따라서 2시간, 3시간 한다는 건 굉장히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통상적인 경우를 따져보면 사실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렇게 장시간에 거쳐서 한 가지 놀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집중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결국 환경과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렇게 뭔가 조용히 자기가 하고 싶은 것에 깊이 몰입할 수 있는 조건, 환경, 그런 시간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거는 부모의 경제적인 여유? 그거하고 또 완전히 다를 수도 있죠. 어떤 경우는 부모가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야 되는 아주 대단히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냥 아이를 방치하는 거죠. 최소한의 것만, 먹을 것과 아이가 머무를 수 있는 공간만 제공하고 그냥 내버려 두니 아이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찾아내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몰입하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다 보니 그런 몰입 특성이 강화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실제로 부모가 이제 몰입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사실은 또 그렇게 몰입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까지 깊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들 자꾸 뭔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어느 학원에 가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아이가 스스로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이제 방해하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 차단해버리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는 아이가 지수가 2-3% 이상의
높은 지수를 나타내는 아이들한테는 몰입의 공간, 몰입의 시간을 제공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걸 거칠게 표현하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2, 3일 정도는 온종일 최소한 학교를 갔다 온 시간 외에는 정말 스스로 자기 시간을 갖게 하는 그런 물리적인 조건을 제공하는 게 맞다는 거죠. 정말 자기의 시간입니다. 자기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무엇을 하든 사실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죠. 말하자면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것들 외에는 아이가 스스로 자기가 결정한 시간을 자기의 활동으로 채울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아이가 계속 책을 읽어도 상관없고 뭔가 그려도 상관없고 뭔가 만들기를 해도 상관없고, 그래서 제가 아이들 방에 되도록이면 큰 보드를 하나 붙여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깨끗이 지워질 수 있는 종류의 보드면 더 좋겠죠. 아이가 끊임없이 이것저것 써보고 지우고 써보고 지우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실제로 글씨도 예뻐지고 그림도 훨씬 잘 그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알고 싶은 혹은 이거 정도는 난 외우고 싶어 하는 것들을 스스로 자습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엇을 그려도 되는 그런 되도록이면 널찍한 보드를 자기 방에 붙여주는 것을 제가 권하고 싶고요. 자기 방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낙서하고 지우고 낙서하고 지우고 하는 활동을 하면서 하루 종일 보내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많은 경우는 아이들이 인터넷 같은 혹은 모바일 폰 같은 전자매체 이런 것들이 발달되어 있는 환경에 살고 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인터넷을 뒤지고 또 인터넷을 이용한 미디어 같은 데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어도 하루 이틀 정도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조건을 제공하는 게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아이가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그런 것에 몰두해 있다면 걱정스러울 수 있죠. 전자적인 매체보다는 책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권하는 방법이 도서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일주일에 하루 혹은 이틀 정도는 대형 서점이나 아니면 개가식 도서관을 일부러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하루 종일 학교 끝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3시간, 4시간, 가능하면 더 긴 시간도 좋습니다. 그 시간 동안 아이가 이 책 저 책을 자기 입맛대로 섭렵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죠. 주변에 그런데 갈 때야 마땅치 않아요. 그런 경우에 아이의 책과 어른의 책을 같이 하나의 서가에 섞어버리세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른들이 볼 만한 책도 한번 꺼내서 구경을 하고 펼쳐보고 그 중에서 이게 뭐지? 하고 궁금증을 가질 만한 그런 시간을 제공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소극적인 것보다는 아예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날을 잡아서 수백 권, 수천 권이 만져질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아가는 게, 그리고 거기서 서너 시간을 보내는 게 굉장히 유익하고 아이가 지적인 것들에 깊이 몰입할 수 있는 자극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도서관 타임이라는 것을 가능하다면 정말 중학교 시절까지는 유지할 수 있다면 상당히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생 이상이 되면 알아서 해야죠. 자기가 여러 책들을 섭렵해보고 탐구를 했던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자기 수준에 맞는 상당히 어려운 책을 골라서 도서관에 가지 않다 하더라도 자기 방에서 하루 종일 탐독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옛날에 저희가 어렸을 때 독서를 권장하는 여러 가지 얘기 중에 그 기억이 납니다. 책 한 권은 대학 한 개를 다니는 것에 버금가는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잘 쓰여진 책이겠죠. 저자가 평생에 자기의 그 공부한 내공을 집약해서 만든 좋은 책이라면 정말 책 한 권을 읽었더니 대학 한 개를 나온 것 같은 굉장히 많은 영감과 지적인 확장을 제공을 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책이 많지는 않겠으나 평생의 책을 읽다 보면 그런 책을 발견할 수도 있게 되고, 이런 지적 특성이 강한 친구들이라면 당연히 책이라는 굉장히 집약되어 있는 지식과 지혜의 채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대가 변하고 보니 이제는 책이라는 매체에만 한정될 필요는 없고요. 인터넷이라든가 모바일 통한 이북이라든가 아니면 오디오북이라든가 그런 형태를 취해도 사실은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이 어떤 편견을 갖지 마시고 아이가 보다 집약된 지적인 세계를 발견하고 거기에 몰입할 수 있게 유도하는 노력을 전략적으로 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너무 많은 프로그램으로 아이를 알차게 시간을 보내주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너무 이렇게 토막토막 쳐져 있는 여러 가지 그 학습 활동에 지나치게 아이를 숨을 돌리지 못하게 이렇게 해서는
아이한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탐구 활동인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을 양육의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